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NBA 주력 중승부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 역할에서는 뭐 중승부 간다, 강승부 간다 이런 어그로를 안 끄는 이유가, 왜냐면 전 징크스를 진짜 병적으로 신경 쓰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뭐 영상에서 막 어그로 끌고 이러면은 솔직하게 얘 중승부 간다네, 한번 뭐가 나 궁금하기도 하고 멤버십 가격도 싸기도 하고 한번 가입해서 뭐가 나면 보자, 이렇게 단 한 분이라도 유입될 가능성이 더 있겠죠.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저는 징크스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중승부 간다 이런 말 일절을 안 했잖아요. 일절 영상에서. 어쨌든 중승부였습니다. 디트 승, 멤피스 승. 야, 일반승으로 70% 주력으로 잡은 게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정말로. 와, 그죠? 야, 이게 멤피스가 딱 1점 차로 이겼기 때문에, 마이너로 갔으면 죽었기 때문에 일반승으로 주력을 잡은 게 정말 완전 천운이 따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50대 50으로 가려고 고민까지 했었어요. 그 정도로 정말 우선은 좀 운이 좀 따랐고, 그러고 어제는 솔직하게 나머지는 다 맞춰. 주간 같은 경우는 나머지 다 오케이 프레니건, 그 뭐였죠? 오케이 프레니건, 여자 배구 뭔 경기였죠? 다 맞아요. 여자 배구도 어찌됐건 이거 흥국 샌마인 언더 본 것도 다 맞았는데, 우리은행 경기가 3경기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은행을 당연히 축 잡을 수밖에 없었는데, 위성호 감독이 좀 실망을 시키더라고요. 자, 제가 핑계대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대본을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해놨거든요. 시카고, 피닉스 모든 경기, 내일 5경기는 5경기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아시겠지만 어제 제가 중승부를 가서 주력을 적중하는 좋은 결과를, 최상의 결과를 낳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구간을 변경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아주 딕션 좋게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구성 내용 아주 깔끔하게 준비했습니다. 시카고랑 피닉스 경기는 올 시즌 맞대결이 없었죠. 양팀 상대 전적 보면은 시카고가 무려 9연승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시카고는 직전 뉴욕전에도 연장전까지 끌고 가는 저력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패배하면서 5연패를 달성을 했습니다. 피닉스는 4연패를 달성을 했고요. 연패 중인 두 팀이 만나는 거죠. 연패 중인 두 팀이 만나는 거고, 시카고는 제일런 스미스가 결장을 확정하는데, 이 식스맨으로 나온, 전 시즌에 인디애나에 있었고, 그죠? 전 시즌에 인디애나에 있었던 애인데, 얘가 약간 터미네이터 같이 생겨갖고 잘해요. 3점도 잘 넣어주는 선수고. 근데 얘가 결장 확정이라는 거는, 전 시카고에서 가뜩이나 잭라빈이 나가면서 뎁스가 좀 얇아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일런 스미스까지 결장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유의미하다. 그리고 주전 빅맨 중 하나인 패트릭 윌리엄스까지도 결장 확정이다. 이 두 명의 결장은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피닉스는 결장 이슈가 없단 말이죠. 샬럿에서 데려온 그 코디 마틴, 얘 하나만 결장인데 출전한 적이 없었던 선수니까 딱히 결장 이슈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우선 이 경기 핵심 포인트는, 저는 피닉스의 약점이 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직전 세난전에도 사실 웬바냐마가 없었고 피닉스는 풀주전이 출동을 했고, 그럼에도 졌던 이유가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 그랬죠? 13개의 스틸을 당했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13개의 스틸. 자, NBA 꼴찌 팀이 평균적으로 9.6개, 9.7개 정도의 스틸을 당하는 게, 스틸을 제일 많이 당하는 팀이 9.6개 정도 수준의 스틸을 당하는데 13개의 스틸을 당했다. 엄청나게 많은 스틸을 당하면서 턴오버를 많이 기록하면서 진 거였잖아요. 샌안토니오보다 월등히 턴오버를 많이 기록하면서. 근데 샌안토니오는 이 스틸 부분 자체가 리그 중위권 수준이고, 시카고는 스틸을 전혀 못하는 팀입니다. 시카고는 스틸 부분 리그 26등이에요. 스틸 부분 26등. 그러니까 굉장히 스틸을 못하는 팀이죠. 그러니까 이런 샌안토니오, 직전 샌안토니오전처럼 피닉스가 스틸을 많이 당해가지고 턴오버를 정말 많이 기록하는 그런 양상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인다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피닉스의 두 번째 약점이 뭡니까?
리바운드가 완전 최저점인 팀이라는 거잖아요. 뭐 공격 리바운드건 수비 리바운드까지 합친 총 리바운드건 다 거의 밑바닥 수준의 팀인데 시카고 역시도 별반 다를 게 없는 팀입니다. 자, 최근 5경기 기준으로 되려 피닉스보다도 시카고가 리바운드 지표가 훨씬 더 나빴어요. 총 리바운드, 그러니까 공격 리바운드와 수비 리바운드를 다 합친 총 리바운드가 28입니다. 시카고가. 그 정도로 지금 현 시점에 시카고가 연패를 타고 있는 이 과정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피닉스의 약점을 모두 다 보완시킬 정도의 지표를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시카고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피닉스가 명백히 유리한 경기예요. 상대 전적도 무려 몇 연승이었죠? 엄청난 9연승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상성을 보유하고 있는 매치업이고, 자, 피닉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피닉스가 정말 문제가 많고 감독도 이번 시즌에 뭐 부데놀저 선임하고 듀란트, 빌, 부커, 셀러리도 올 시즌에 굉장히 탑급으로 비싼 팀이고 뭐 이런 그게 해서 당연히 피닉스는 플레이오프 진출을 누구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당연히. 근데 지금 서부 11등입니다. 이게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에 어떤 뉴스까지 떴냐면은 피닉스는 후반기에 최소 20승 이상을 따내야만 플레이오프 안정권에 들어설 수 있다. 이런 기사까지 해외에서도 떴단 말이죠. 그 정도로 이 피닉스는 지금 이렇게 솔직히 샌안토니오 같은 이런 팀들한테도 잡혀야 될 명분이 전혀 없는 팀인데 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4연패에 빠져있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이거 시카고, 비록 원정 경기라지만 시카고한테 마저 진다? 이거는 정말 이거는 최악의 흐름으로 치닫는 겁니다. 피닉스는 그냥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세계관에서 피닉스가 이 시카고전 마저 진다? 앞으로 저는 피닉스 승사이드를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듀란트, 부커, 빌 믿고 피닉스 승 마엔 쪽 4.5 해외 기준이 4.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마엔까지 볼만한 경기고, 서브는 그래도 양팀 실점이 기본적으로 평균 실점이 최근에 120이 둘 다 넘어가는 팀이라서 오버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필라랑 브루클린 경기는 이 경기는 정말 짧습니다. 자, 2월달 한정 딱 지금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평균적으로 2월달에 대부분의 팀들이 7, 8경기씩 치렀거든요. 7, 8경기씩. 이 7, 8경기 동안에 이 기록 순위를 한번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월달 한정으로 디펜레이팅 1등 팀이 바로 브루클린입니다. 브루클린. 그리고 2월달 한정으로 페이스 수치가 가장 느린 팀, 가장 느렸던 팀 브루클린이에요. 2월달 한정으로 오펜 레이팅, 즉 공격 지표가 가장 나빴던 팀 꼴찌에서 2등이 바로 브루클린입니다. 자, 수비는 제일 좋았고 공격은 꼴찌에서 2등으로 나빴고 템포는 제일 느렸고, 뭐를 가리키죠? 이 경기는 브루클린이 2월달에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무조건 언더만 까야 된다라는 지표를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지표예요. 이 경기는 다른 거 뭐 결장자 뭐 엔비드가 나올지 폴 조지가 나올지 이런 거 아예 신경 안 쓰고, 자, 브루클린이 직접 오펜레이팅 전반기 오펜레이팅 1등 팀인 클블 상대로도 득점을 억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브루클린의 수비를 정말 진심으로 인정하게 됐거든요. 이게 원정 경기라지만 저는 필라의 득점력도 충분히 억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언더만 보겠습니다. 언더만 핸드 안 건드리고. 덴바랑 레이커스 경기는 아시다시피 이 경기는 스포티비에서 광고를 정말 많이 했었던 경기예요. 상대 전적 그 광고에서 어떻게 나왔죠? 14전에서 덴버가 13승 1패로 압도적인 상성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타이틀을 걸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던 그 경기입니다. 근데 이 14전 13승 1패만 딱 나오잖아요. 제가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자면은 이 14전 상대전적 14전 과정에서 4오바 10언더였습니다. 4오바 10언더. 굉장히 언더가 많았죠. 양팀이 만나면은 물론 양팀이 플레이오프에서 만난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지 언더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덴버가 홈에서 오늘 덴버가 홈이잖아요. 잠시만요. 재채기가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양팀이 만났을 때 언더 게임이 많았고, 그리고 덴버가 홈에서 레이커스를 만났을 때는 무려 8연승 중입니다. 8연승 중이면서 1호바 7언더였어요. 즉 덴버가 레이커스를 14승 1패면 거의 다 이긴 거잖아요. 다 이긴 과정에서 다 득점을 철저하게 억제시켰다. 완벽하게 레이커스를 꼼짝 못하게 하면서 이겼다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언더가 많았으면은 올 시즌 맞대결도 한번 있었습니다. 11월 24일. 좀 지난 일이긴 한데 이날에 레이커스 홈이었지만 덴버가 25점 차로 그냥 아주 손쉽게 찢었던 경기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덴버가 아시겠지만 마인 성향이 제가 덴버가 정말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선 홈에서 원정 말고 홈에서 한정으로 덴버가 지금 승리한 경기 12경기 연속 마인 성공을 찍고 있다가 덴버 홈에서 어지간하면 다 마인을 받는 정배를 받는 팀이기 때문에 12경기 연속 마인을 성공하다가 이 12경기 13번째 승리한 경기에서 이게 포틀랜드 전에 저녁 기준점으로 하면은 프렌이고 아침 기준점으로 하면 마엔이고 이래서 좀 애매해졌고 이 경기는 그러고 직전 샬럿전에 명백히 1.5 프렌이 찍히면서 이 장줄과도 같았던 게 완벽하게 좀 마감이 된 셈인데 아시다시피 이 포틀랜드 전하고 샬럿 전은 둘 다 기준점이 두 자릿수 핸디캡 기준점 두 자릿수 이상의 경기였잖아요. 한 자릿수 핸디캡을 받았던 경기는 홈덴버는 지금 다 거의 마인을 찍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덴버가 지금 홈에서 지금 8연승을 달리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7번을 120득점 이상을 기록한 게 바로 덴버예요. 7번을. 그마저도 딱 한 번 120을 못 넘긴 것도 올랜도전이었습니다. 템포 느리고 수비 정말 좋고 이런 팀 상대로 120을 한 번 못 넘긴 거고 나머지는 다 대량 득점을 해냈을 정도로 홈덴버는 어떤 팀 상대로건 간에 야투가 좋게 기록할 가능성이 높고 대량 득점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무조건 맞단 말이죠. 근데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후반기 두 경기에서 샬럿 상대로 97득점, 포틀 상대로 110득점, 명백히 둘 다 언더독 팀을 상대를 했음에도 대량 득점을 한 번도 해낸 적 없이 후반기 두 경기 모두 저득점만 기록을 했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기는 아시다시피 양팀 주요한 선수 중에 결장 이슈가 깔려진 선수가 없잖아요. 돈치치는 솔직히 지금 나온다고 해서 막 크게 요동치고 그럴 만한 선수가 아닙니다. 지금 냉정히 말해서.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압도적인 상성과 더불어서 뭐 최근 14전 13승 1패 압도적인 상성과 더불어서 이거는 덴버가 홈에서 지금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120득점을 넘겨주고 있는 팀이고 레이커스는 덴버 상대로라도 얘네가 대량 득점 해낼 거라는 지금 최근에 보여주는 퍼포먼스로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50% 이하예요. 그래서 이 경기는 덴버 마인 보는 게 맞다라고 덴버 마인 메인으로 서브는 그래도 오바 쪽이 낫지 않나. 왜냐면은 이건 언어바 기준점 의식하지 말고 덴버가 어찌됐건 제일 언더를 잘 내는 팀인 샬럿과의 경기에서도 결국엔 오바가 찍혔잖아요. 샬럿이 뭐 3점이 평소보다 월등히 잘 터진 경기긴 했지만 근데 이거 솔직히 덴버 홈 경기는 어지간하면 오바 초점으로만 놓고 보는 게 맞습니다. 덴버가 뭐 홈에서는 기본적으로 120, 130 이렇게 찍어주는 팀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기준점이 막 240이더라도 상대 팀이 진짜 막 90점 이런 식으로 고꾸라지지만 않으면 어지간하면 오바 쪽이 유력하다는 거예요. 네, 레이커스가 그 정도로 막 처참한 팀은 아니잖아요. 샬럿 마냥. 유타랑 휴스턴 경기는 의외로 같은 서부 팀인데 올 시즌 맞대결은 없었습니다. 전 시즌 맞대결 4번 중에 제가 제일 주목한 점은 전 시즌 맞대결 4번 중에 3번이 모두 기준점을 완전히 무시한
해고바였다라는 게 굉장히 전 주목을 했습니다. 이 세 번이 한 번은 245점이었고 한 번은 205, 두 번, 나머지 두 번은 250 이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준점이 다 220대를 받았었거든요. 그럼에도 거의 엄청난 해고바가 나왔었던 이 양 팀의 전 시즌 맞대결이었습니다. 자, 유타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오늘 제가 오클라호마의 경기도 봤는데 이게 은근히 뭐 막판에 스가가 출전하긴 했지만 은근히 가비지 타임이 굉장히 길었던 경기였습니다. 오클라호마가 벤치 타임을 굉장히 늘렸던 경기였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오클라호마가 무난하게 거의 120득점을 그냥 무난하게 넘긴 경기였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지금 유타가 얼마나 지금 가볍게 대량 실점을 하는지를 눈치챌 수가 있죠. 그리고 유타가 지금 NBA 30개 팀 중에서 가장 오바 성향이 진한 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왜냐하면은 유타가 오늘 경기도 오바가 찍히면서 7연속 오바를 타게 됐습니다. 7연속 오바. 이게 지금 뭐 오바건 언더건 간에 지금 이 언더 오바 중에 장줄을 제일 길게 타고 있는 팀이 바로 유타예요. 유타는 지금 무조건 오바 까고 보는 게 맞다라고 좀 여겨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근데 휴스턴도 오늘 미네소타와의 경기에서 무지마 해고바 경기를 찍었죠. 1쿼터에 거의 80점이 넘게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죠? 80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86점이 나왔습니다. 1쿼터에. 그래서 저는 양팀 솔직히 휴스턴이 백투백에서는 굉장히 언더 경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게 유일한 불안 요소인데 유타 상대로는 휴스턴도 이 백투백 유타 상대로는 충분히 대량 득점을 할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게 맞습니다. 최근 5경기 평균 실점 자체가 127.2예요. 유타가. 최근 5경기에서 오늘 경기 치러가지고 더 올라갔을 겁니다. 129 정도로. 그래서 이거는 오바 보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봅니다. 핸디캡 패스하고 이 경기도 포트라고 샬럿 경기는 언더만 볼게요. 언더. 자, 1월 25일 날에 양팀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당시 199점밖에 안 났던 경기였어요. 199점. 완전 핵언더 경기가 나왔었는데 이날에 이거 샬럿 홈이었고 라멜로볼 결장했고 뭐 그랬다지만 포틀랜드가 5점 차로 승리한 경기였는데 샬럿은 직전 덴버전에 3점이 진짜 잘 들어가면서 115득점을 기록을 했잖아요. 얘네 샬럿 치고는 굉장히 대량 득점을 해낸 건데 저는 경기를 보면서 저런 것도 들어가네. 저런 터프샷도 잘 넣어주는 선수가 있었네, 샬럿에.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즉, 뭐다? 뽀록이었다. 샬럿이 덴버전에 115득점을 기록하면 솔직히 좀 뽀록에 가깝습니다. 3점 성공률 자체가 샬럿 기존에 찍히는 성공률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였어요. 근데 샬럿은 아시겠지만 올 시즌 언더를 제일 많이 낸 랭킹 1등 팀입니다. 언더 확률 1등 팀. 거기다가 올 시즌 이렇게 덴버전만큼 대량 득점을 해낸 빈도보다 막 80점, 90점 이런 저득점을 기록하는 경우가 월등히 많았던 팀인 게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양 팀 1월 25일 날 맞대결에서도 박스 스코어를 살펴보면은 당연히 159점밖에 안 났던 경기였기 때문에 양 팀 모두 똑같이 야투율은 굉장히 저조한 경기였습니다. 거기다가 리바운드 경쟁, 한 팀이 뭐 리바운드를 압살했느냐 그게 아니라 총 리바운드 자체가 1개 차이였어요. 완전 동등한 경기였고 턴오버 개수도 16개 16개씩으로 똑같았습니다. 즉 뭐다? 수비적인 지표, 뭐 골밑 장악력, 보드 장악력, 그리고 뭐 허슬 쪽, 뭐 스틸이나 블락킹 이런 쪽까지도 다 거의 데칼코마니 마냥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명백히 그런데 양팀 모두 야투를 동반으로 꼬라박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이 서로 간에 서로의 수비에 굉장히 공략하지 못하고 끝까지 허우적된 경기였다 라고밖에 진단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경기는 양팀의 이번 맞대결 역시도 직접 맞대결 마냥 졸전이 펼쳐질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언더 쪽으로만 볼게요. 저는 포틀 경기 언더. 자, 선생님도 오늘 구성 여기까지입니다. 5경기밖에 없는데 자, 내일은 이게 주말이고 하니까 제가 해외 축구. 그러고 이게 아시다시피 제가 심판 그거를 뭐 후반기 때부터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 뭐 하루 만에 또 안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왜 그랬냐면은 어제 영상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1차 영상이 뭐 오후나 저녁 시간에 업로드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저녁 시간에만 사람들이 다 보는 게 아니라 새벽 시간에도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게 막 밤 12시나 1시쯤에 영상을 2차 영상을 올려버리면은 1차 영상이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2차 영상만 보고서 얘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왜 이건 제가 아까 뭐 휴스턴 경기 오바를 본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납득이 안 가는 그런 구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2차 영상을 공개적으로 올리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게시글로 링크 눌러가지고, 링크를 이렇게 스마트폰이면 터치만 하면은 바로 영상이 재생이 되고, 유튜브에서, 유튜브 링크입니다. 절대 뭐, 스팸 링크 같은 건 절대 아니고, 그런 걸 할 리가 없죠. 그냥 유튜브 영상 링크예요. 이게 유튜브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링크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한 영상이라는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제가 영상을 심판 정보도 좀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심판 정보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인 해외 배당 흐름으로 인한 변화, 그리고 라인업 뭐 돌발 GTD로 인한 변화를 정리를 해서 링크를 통해서 공개적인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링크를 클릭하시기만 하면, 터치만 하시면 바로 영상이 재생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공개 영상으로 올려버리면은 1차 영상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예, 혼란이 와버려. 혼란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게시글로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시글 보시려면은 새벽 시간에 올라갈 영상이, 그 게시글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니까 구독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시겠죠. 그렇죠? 선생님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중승부 접수하는 게 정말 저한테는 좀 터닝 포인트 느낌이 좀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좀 합니다. 왜냐면은 간절했어요. 제가 우선 울스타 브레이크 기간에 저는 실배팅을 무조건 하는 사람입니다. 딱 봐도 제가 실배팅을 안 하는데 게시글에다가 부러졌다고 족같다 역같다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완전 진짜 미친놈이죠. 근데 저는 진짜 제 돈 부러지고 막 이러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실배팅을 직접 하는 사람으로서 뭐라고 해야 되죠? 울트라 브레이크 기간에 제가 해외 축구를 분석도 안 하던 사람이었고 보지도 않던 사람인데 그 경기밖에 없으니까 그 경기를 배팅하다가 돈을 꼬니까 저 역시도 굉장히 패닉이 왔었죠. 근데 오늘 중승부로 좀 이제 두둑하게 좀 수익을 얻으니까 좀 이제 이게 다시금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희망 같은 게 보이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사람이 좀 간사하다 보니까 원래 사람이란 동물이.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